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어디까지 했냐면, 저번 시간에 이 스레드를 해서 비동기 작업을 자바에서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스레드의 문제가 뭐였죠? 이 스레드는 이 작업할 때마다 스레드를 생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활용하고 싶고 관리하고 싶다는 이제 니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으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익스큐터 서비스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익스큐터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익스큐터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동기 작업을 서브밋을 했어요. 익스큐터 서비스에. 그럼 여기는 내부적으로 이 큐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이 큐를 관리하고 이 스레드 풀을 관리를 해요. 여기가 사실상 핵심이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그 전에 스레드를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생성을 해주는데, 여기는 스레드 풀을 사용을 해요. 스레드 풀이란 건 뭐냐면 보통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공간에 이 미리 어떤 것들을 생성을 해 놓고 그리고 이거를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레드 풀은 뭐냐면 이 스레드를 여기에 미리 생성을 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작업이 들어올 때마다 여기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6번까지 다 배정을 해놨어요. 그럼 이제 7번이 기다리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1번이 이제 다 작업이 끝났어. 그럼 이제 7번에 여기 새로운 스레드를 기존의 스레드에 배정을 하고, 그 다음 8번, 9번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재사용하는 거를 스레드 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큐터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스레드 풀을 활용하고 이 작업물들을 이 스레드 풀을 활용해서 스레드를 관리하고 이 작업물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익스큐터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익스큐터 서비스는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보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익스큐터는 익스큐트 메소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보면은 여기에서 익스큐터 서비스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식으로 익스큐터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익스큐터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는 익스큐터를 상속을 받고 있어요. 익스큐터 보면은 익스큐트밖에 없어요. 러너블. 진짜 이거는 실행만 해주는 애고, 익스큐터 서비스는 셧다운이라든지 서브밋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실행하고 그걸 관리해주는 어떤 좀 서비스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익스큐터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익스큐터 서비스를 앱스트랙트 익스큐터 서비스라는 추상 클래스가 이것을 구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스레드 풀 익스큐터가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 풀 익스큐터까지 이따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익스큐터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익스큐터 서비스 그 소스 코드를 보면은 위에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익스큐터 서비스에서 이제 스레드 풀이라는 것을 실행을 하죠. 그러니까 고정된 스레드를 가진 스레드 풀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10개의 스레드 풀을 가지고요. 그리고 익스큐터 서비스에 서브밋을 했는데, 이때는 이 send request, 아까 실행했던 것과 같은 이 스레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를 찍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가 실행이 되면은 가장 먼저 이 로그가 찍히겠죠? 그리고 이 익스큐터 서비스에서 서브밋을 해서 여기가 호출이 될 텐데, 그래서 로그가 쭈루루루 호출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 이 스레드 명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스레드 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아까는 스레드 1, 2, 3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면은, 여기에서 익스큐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었어요. 메인은 4ms 만에 끝났죠. 지금 여기가 여기죠. 그 다음에 이 서버에 관한 내용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스레드 풀에서 작업이 진행되는데, 자, 역시 생각한 대로 시간이 좀 걸리고, 이때 이 스레드 명을 보면은 풀이란 것이 앞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스레드 풀의 몇 번째 스레드인지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0개를 해서 이 10개의 작업을 해서 지금 1부터 10까지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만약에 5로 줄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로 줄이면
아마 여기는 1번부터 5번까지만 나오고, 그리고 그게 재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실행을 했고요. 여기까지가 완료성되는 부분인데, 그 스레드 풀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사용이 됐고, 이게 다시 한번 재사용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시간대가 은근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일단은 컨트롤러를 처음에 띄울 때 컨트롤러를 처음에 띄워서 실행을 하면은 이 컨트롤러의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 서버에서. 그래서 여기도 시간이 조금 걸린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볼 수 있죠. 이 시간대를 보면은 여기서 5번, 1번부터 5번은 거의 동시 0.35초 3일 때 실행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5번부터 재사용될 때는 시간이 조금 늦어진 거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픽스드 스레드 풀이 아닌 다른 걸 한번 써볼까요? 뭘 써보냐면 캐시드 스레드 풀을 써보려고요. 자, 캐시드 스레드 풀은 뭐냐면, 자, 아까 픽스드 스레드 풀은 픽스드이니까 이 스레드 풀 안에 미리 스레드를 이렇게 생성을 해놓고 이제 이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캐시드 스레드 풀은 뭐냐면, 이 스레드 풀에 요청이 있을 때 만약에 어떤 작업을 서브밋을 받아요. 그럼 스레드가 남는 게 없으면 그때마다 새롭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는, 몇 초간 사용되지 않으면 그거는 삭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는 스레드가 없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그때그때 생성되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씩 걸려요. 이 스레드라는 그 인스턴트를 생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또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게 맞는지 그거에 맞는 익스큐터 서비스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익스큐터 서비스까지 알아봤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추가 요구사항이 나갑니다. 추가 요구사항이 뭐냐면, 비동기 작업의 결과값을 받아오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자, 여기가 지금 이 축이 시간축이라고 할게요. 이 X축이. 그럼 메인 함수를 실행을 해요. 그럼 메인 함수를 이렇게 실행하면 메인 스레드가 이렇게 실행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여기서 비동기 작업을 이렇게 다른 스레드로 빼서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값을 받아오고 싶다는 거죠. 이 값을 이 메인 함수에서 가져오고 싶어요. 자,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봐봐요. 여기가 시간이에요. 이렇게 시간인데 여기서 비동기 작업을 호출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값이 필요하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비동기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값을 여기서 받아오면 이렇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 값이 완료돼서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거는 완벽한 비동기 작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또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거를 가져오는 것, 이거 값을 가져오는 것부터 한번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